네, 이제 됐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 영재교육원 준비 학부모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재교육원 목차는 영재교육원의 종류와 선발 절차,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뭘 배우는지 안내드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준비 방법과 출제 경향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예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 또 영재라면 어떤 유형의 영재일까? 그거를 판별하는 검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영재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GTG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종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요거를 지금 화면이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구성되시는 분은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채팅되시는 분은 채팅으로라도 이 정도면 글자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키울까요? 아, 네, 보인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인다고까지 해주시네요. 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금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영재교육원은 한 2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생긴 지. 영재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생겼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생긴 영재교육원은 크게 보면은 영재학급과 교육청, 중학생도 관계 있습니다. 중학생 들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 아주대 캠프 전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상 학년은 교육청은 예비 초3부터 뽑는데요. 교육청마다 조금 다릅니다. 대학부설은 초1부터도 뽑아요. 근데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교육청 영재교육원하고 교육청 영재학급인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9월이나 그 정도쯤에 공고납니다. 9월, 10월에 공고 나서 12월 정도에 뽑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이때쯤 나고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은 이제 통합돼서 같이 나옵니다. 대학부설도 비슷하게 9월쯤에 공고 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 이 브릿지는 이번에 공고 났어요. 4월이 아니고 2월에 공고 났습니다. 아주대 캠프 전형, 이것도 중요한 데인데요. 요거는 2학기에 공고 납니다.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수시로 나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거 일일이 챙기시기 힘드신데요. 제가 일단 가천대 브릿지는 요번에 챙겨드릴 거고요. 나머지 2학기에 공지되는 것들은 평소에 관심 가지고 담임생께 미리 부탁을 해 놓으시거나 학교 공지사항 게시판을 수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선발 절차는요.
교육청이 옛날에는 시험 쳐서 뽑았어요. 근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냥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추첨합니다. 컴퓨터 1단계는 1학기는 1단계를 해요. 1학기에 1단계를 해요.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성남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선발 절차가 발표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단계에선 추첨으로 뽑습니다. 아무나 지원을 해요. 학교를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셀프 지원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추첨해서 60명 성남시에서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합니다. 수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지원자를 뽑아요. 2단계 지원자는 선발을 합니다. 1학기 동안 했던 걸 보고 선발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요. 우리는 4권역이요.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는 또 다른 권역이네요. 동탄 애들은 또 딴 데서 아니에요. 뭐 보통 그 지역에서 합니다. 60명, 3, 4학년 60명, 5, 6학년 60명, 중학교 60명 이렇게 60명씩 성남 전체에서 추첨해서요. 원래는 뭐 용인이 걸 들어도 돼요. 용인이 걸 들어도 되고 안성 가서 들어도 되는데 그럴 분은 없을 거고요. 용인은 갈 수도 있겠네요.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컴퓨터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저번에 1.4대 1이었어요. 1.4대 1. 1.4대 1이라서 약간의 추첨은 하긴 해야 했습니다. 성남은 1.4대 1이었어요. 분당 애들은 많이 지원 안 했습니다. 추첨한다고 하니까 번위가 떨어져서 지원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장소가 옛날에는 분당 서현역 근처에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산성역 근처 위례하고 그쪽에 있는 창국중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멀어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지원 자격은 뭐 아무나 인원하시면 되고요. 뽑는 거는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 4권역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세부 프로그램이 이따 제가 조금 첨부해 놨으니까 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교사가 추천하고 1단계 학생 선정하고 하는데 일단 추첨이에요. 추첨으로 하니까 뭐 하시고 싶은 분은 지원하셔서 복불복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1단계 한 거를 바탕으로 7월달, 8월달에 지도교사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걸 토대로 알아서 선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는 뽑힌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뽑힌 애들 대상으로. 여기서부터는 조금 권위가 있겠죠. 자, 모집 분야 성남 지역은 스마트 띵킹, 스마트 메이킹이 초 3, 4, 초 5, 6은 환경을 살리는 지구 지킴이. 성남은 스마트 띵킹, 스마트 메이킹이고요. 5, 6학년은 요거 5, 6학년입니다. 요거 5, 6학년. 5, 6학년은 환경을 살리는 지구 지킴이. 과학, 환경, 수학, 융합 형태네요.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프로그램 조금 보시면 3, 4학년용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자료는 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고 또 이따가 채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서 가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데스크로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자료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3, 4학년 때 하는 거는 1학기 동안에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뭐 AI는 어떻게 할까? AI 블록 이용한 슬기로 만들기. 아마 엔트리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엔트리로 뭔가 만들어요. 비디오 감지, 뭐 블록 코딩 하는 겁니다. 코딩하고 뭐 등등 메이키로 뭐 만들기도 하네요. 재밌겠네요, 들. 메이키도 하고 VRT도 하고 하는 건 많이 하네요. 많이 하네요. 그래서 EV3까지 하네요. 야, EV3는 한번 해도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EV3는 제대로 해야 되는 아주 이제 좋은 프로그램인데, EV3는 이제 분당에 좋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레고 로봇 코딩하는 서현이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정자에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시면 되셔요. 영재교육원에서 이런 걸 하네요. 3, 4학년. 그 다음에 5, 6학년은 환경을 살리는 지구 지킴인데 보드게임으로 환경 만나기, 적정기술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적정기술, 이제 직접 적정기술로 제품 만들기 하네요. 과제 제출하고 괜찮네요. 다음에 건축물 만들기, 트러스, 아치, 내진 설계 괜찮네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이것도 과제 제출이네요. 과제 제출이 중요해요. 산출물 해보는 경험이 얘들이 살아가는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합니다. 뭐 조금 총평을 말씀드리면 옛날 영재교육원은 잘하는 애들 뽑아서 좀 수준 높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있었고 그거를 다니면은 교육적으로도 도움된다 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했고 또 선발을 하니까 따로 특강을 들으면서까지 선발되려고 했는데 추첨으로 뽑고요. 뭐 만들기고 하니까 인기가 확 낮아졌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옛날처럼 잘하는 애들 용은 아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생각하시면 이런 기회는 괜찮다. 시간 투자만 하니까 다녀보면 좋다. 첫째, 배울만 하다. 두 번째, 이걸 다녀놔야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괜찮으시면 해보셔라. 다만 뽑기로 하니까 추첨으로 하니까 복불복은 있다. 그리고 2학기는 프로그램을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하니까. 그래서 2학기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원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교육청 이것도 생각하셔라. 두 번째, 영재학급입니다. 옛날에는 영재학급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밀려서 2순위로 고려되던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추첨제로 바뀌고 나니까 영재학급이 귀해졌어요. 오히려 영재학급이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변할 판인 거예요. 영재학급은 그런데 모든 학교에 있지 않고요. 여기 있는 학교들만 있어요. 서현초, 내정초, 매송초, 정자초, 구미초, 송영초, 장안초, 임해초, 신백현초, 순회초, 초림초, 판교초만 있어요. 뭐 제가 빼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 이제 대충 적은 건데요. 여기 있는 학교는 도움되는데요. 여기 학교에 없는 학교 학부모님들은 좀 답이 없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생각하시면은 교육청은 추첨제니까 뽑힌다는 보장이 없고요. 영재학급은 실력순으로 뽑으니까 영재학급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서현초 양식인데요. 뭐 대부분 학교가 똑같습니다. 요건 서현초 양식이에요.
저희 학원이랑 가까워서 서연초 양식으로 했고요. 서연초 4학년 20명, 5, 6학년 20명 이렇게 뽑았어요. 지원자는 3학년이 지원하죠. 현 3학년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다니는 거예요. 3학년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재교육원은 3월 달에 아까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재교육원 말고 영재학급은 가을에 모집합니다. 가을에 모집하니까 아직 공고는 안 났어요. 이게 작년 공고거든요.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요맘때쯤 10월쯤에 신청서 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2학기 되면은 선생님한테 영재학급 공고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관심 있습니다. 영재교육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 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들은 시험을 칩니다. 아무나 추첨을 안 뽑고요. 시험을 치는데요. 심층 면접, 영재성 검사라는 시험을 지필고사를 칩니다. 지필고사를 치고요. 지필검사 비중이 몇 프로냐 하면은 80%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KDI가 한국교육개발원이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영재성 검사 옛날에 하던 그 시험 80점 반영해서 합니다.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은 말씀드릴게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있고 아이들한테 영재성이 있는 애들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나중에 영재고 생각하는 학생, 과학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서류 통과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직접 기재는 못하게 돼 있어요.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해서 저 영재교육원 다녔어를 직접 쓰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 알게 모르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영재고를 지원한다고 할게요. 영재고를 지원할 때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 이런 거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름은 안 쓰더라도 무슨 뭐를 해서 무슨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쓰면은 그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이게 표가 나요. 그리고 무슨 산출물 대회를 했는데 해서 어땠습니다 하면은 그런 산출물 대회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이제 강추를 합니다. 강추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보통은 언제쯤 공고하냐면 9월에서 10월 초에 공고하니까요. 그걸 보십시오. 여기 12월 달은 추가 모집 공고라서 그래요. 이게 가천대 추가 모집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좀 덜 됐었어요. 결혼이 생기고 하니까 추가 모집 공고가 12월이고 실제로는 12월이 안 합니다. 9월에서 10월 초에 모집하니까 하십시오. 요것도 일일이 다 추적하기 힘드시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 홈페이지가 요거를 잘 올려놓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올리진 않아요. 학교에 공문은 다 가거든요. 가천대면 가천대, 아주대면 아주대, 외대면 외대 다 공문은 가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학교 게시판에 다 올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10월, 9월 말쯤 되면은 뭔가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조금 학원에 이야기하시든지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드려 놓든지 그렇게 해서 좀 챙기셔야 됩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전에 어떤 애들을 뽑느냐 하면요. 지원 자격이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1년 이상 다닌 애들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지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추천대로 바뀌어버려서 참 답답해졌는데 영재학급을 잘 챙기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영재학급 잠깐만 볼게요. 영재학급이 여기밖에 없어요. 영재학급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답답합니다. 어떡하죠? 여기 없는 분들은 추첨제를 노리고 하시거나 이따가 말씀드리는 브릿지 과정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좋다. 그걸 하려면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1년 이상은 다녔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을 몰라서 놓쳤어. 아니면은 떨어져서 못 갔어요. 그런 애들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갈 기회가 없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요. 문을 열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천대 브릿지 전형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대 캠프 전형이에요. 그래서 가천대 브릿지 전형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천대 2023학년도 가천대 브릿지 전형 요번 2월 달에 공고난 겁니다. 가천대 브릿지 전형은 초2부터 초6까지 뽑아요. 이미 이제 입학 설명회 한번 했고요. 제가 설명회를 좀 올 때다 늦었습니다. 원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하니까요. 아직 요건 안 늦었어요. 안 늦었으니까 요거 이용하십시오. 가천대에 문의 전화하시면 알려주실 거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건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요 내용만 아시면 되고 다니면 좋다는 이야기인데 다니면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가천대 브릿지 전형이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1차로 예비로 뽑은 애들 데리고 온라인 과제 수행을 몇 달 동안 해요. 몇 달 동안 해서 주로 좀 도움을 받습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경우는 없고 어른 도움을 받던데 요거는 잘 하십시오. 저는 부모님들이 덜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알아서 그래서 온라인 과제 수행하는 걸 몇 달 동안 시키고 나서 그 과제 수행한 걸 가지고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가지고 관찰 수업 대상자를 뽑아요. 이게 일종의 선발시험이에요. 일종의 선발시험. 선발시험이에요. 선발을 합니다. 가천대 브릿지로 관찰 수업 대상자가 되면은 관찰 수업을 6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해요. 중간에 캠프도 해요. 캠프는 여름 방학 때 합니다. 그래서 관찰 수업을 하고 캠프까지 하고요. 그리고 산출물을 냅니다. 산출물을 내가지고 대회까지 해요. 발표 대회까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수업을 실제로 해요. 내용도 수준도 다 가천대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 좋습니다. 품질 좋고요. 자, 그래서 몇 명을 뽑느냐? 요 정도 뽑습니다. 초2 브릿지, 서울, 경기 한꺼번에 다 뽑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으니까요. 그 중에 한 20명 또는 40명 한두 반 뽑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학년별로 한두 반씩 계속 뽑습니다. 학년별로 한두 반 뽑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초2 브릿지 안에들 중에 상위 50% 안에 들면요. 초3 브릿지로 진급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초3 브릿지 했던 애들 중에 영재교육원에 우선 선발을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원래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뽑을 때 교육청이나 영재학급 다녔던 애들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릿지 출신은 걔들하고 달리 브릿지 출신만 따로 해서 전체 선발 인원의 15%를 뽑아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굉장한 혜택입니다. 어느 정도 큰 혜택이냐면요. 가천대 영재교육원 20명을 뽑는다고 하면요. 서울, 경기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출신들이 몇백 명, 거의 몇백 명이 있거든요.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런데 가천대 브릿지 다녔던 애들은 그 중에 15%는 따로 브릿지 애들만 대상으로 뽑아요. 브릿지 애들은 꼴랑 20명 아니면 40명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다니면 가천대 영재교육원에 뽑히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청 영재교육원보다 더 좋다. 이게 브릿지가 배우는 내용도 더 수준 높고 그다음에 가천대 영재교육원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계속 초2 브릿지, 초3 브릿지, 초4 브릿지, 초5 브릿지, 초6 브릿지 이렇게 다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영재교육을 가천대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혜택이 있다. 브릿지 애들끼리만 따로 뽑아주는 거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습니다. 자, 초2 브릿지 지금 2학년들 지원하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 이렇습니다. 자, 3월 달에 3월 언제였죠? 자,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원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잘 아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부설은 했고요. 그 다음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파생 프로그램이 가천대 브릿지 했고요. 아주대 캠프 전형도 비슷합니다.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안 다녔던 애들도 아주대 영재교육원 수업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따로 뽑아요. 그거는 가을에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문은 안 실었는데요. 가을에 9월달쯤에 공고가 나니까 아주대 캠프 전형해서 캠프 가서 애 하는 거 보고 그 중에 몇 명은 아주대 영재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가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다니시거나 경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천대 브릿지 과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대 캠프 전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카이스트에서 사이버 영재 교육을 합니다. 저는 꼭 무슨 자격 같은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으면 교육 내용 자체로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교육도 좋더라고요. 1년에 2번 뽑고요. 작년은 3월에 뽑았는데요. 아직은 공고가 안 났어요. 보통 2월 달에 공고 나는데 공고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 3월 달에 뽑고 2학기는 9월 달에 뽑고 1년에 2번 뽑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영재교육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좋고요. 두 번째 뭐가 좋으냐면 이때 산출물 만드는 걸 하거든요. 이 산출물을 다른 영재교육원 지원할 때나 나중에 뭘 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특히 중학생이 다녔다. 중학생은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중학생이 다녔다 하면은 영재고나 과학고 지원할 때
자사고 지원할 때 산출물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물 써먹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이버로 하니까 어디 안 가도 돼서 시간이 다른 학원 스케줄이랑 충돌이 안 나요.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수업료도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원도 다녀보시기를 권합니다.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프로그램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재교육원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목차로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뭘 해드렸냐면 영재교육원의 종류, 선발 절차, 프로그램을 조금 봤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 대학부설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정식 영재교육원 아닌 카이스트 영재교육원까지 말씀을 드렸고 선발 절차는 초점으로 하는 애도 있고 선발 시험, 영재성 검사라는 시험을 치는 데 있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산출물하고 심층 면접을 봅니다. 심층 면접 보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다른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애들만 뽑아주는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재교육원 준비 방법, 출제 경향하고 기출 문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저희 블로그나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따가 채팅창으로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출제 경향 영재교육원은 관찰해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특히 영재학급이요.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추첨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런데요. 일단 영재학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찰하고 할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영재교육 연수를 받으신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안 받으신 담임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이 호기심과 탐구를 드러내는 활동 이런 거를 관심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발표하고 프로젝트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선생님하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업 시간 중에 적극적인 발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에 띄어야 돼요. 안 그러면 30명 중에 1명으로 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교 공부는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경인교대는 일찍 뽑거든요.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다산과정 이런 거 참 좋으니까 들으시면 좋은데 그러려면 평소에 요거를 남겨놔야 돼요. 산출물을 남겨놔야 돼요. 적어도 사진은 찍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뭐 했던 학생들 예를 들면은 반팔 입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사진 찍어놔요. 그다음 긴팔일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급조되지 않았다. 평소에 꾸준하게 어떤 얘가 탐구 활동을 했다. 호기심을 왕성하게 탐구로 연결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록이나 사진을 남겨놔야 돼요. 책을 읽었던 모습 찍어도 좋고요. 독후 활동으로 독후 감상 등도 좋고요. 뭐 작은 거 만들어도 좋아요. 책 읽어보고 관심이 있어서 뭘 만들어 봤다. 그래서 찍어놓고요. 뭐 그런 거 블로그에 평소에 올려놓고 관리하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은 이제 날짜 기록이 남으니까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탐구대회가 많습니다. 탐구대회, 발표대회, 토론대회 이런 게 있으니까 대회 참가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담임쌤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3월 달에 가시면 3월에 선생님 바쁘시지 뭐 학부모 면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거에 관심 있으니까
좀 관찰해 주십시오. 뽑아달라고 뭐 치맛바람 일으키고 뇌물 바치라는 뜻 아니고요.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관찰해 보니까 우리 아이는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빨리 학생을 파악하시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런 영재성이 있구나 하는 게 관찰을 유심히 하시니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실 필요가 있다. 어떤 항목을 말씀드리면 좋으냐 하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린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에 있는 그 항목을 말씀드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대표 선발 뭐 요거는 이제 쉬워졌고요. 영재학급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하고요. 대학부설 영재 경우에서는 심층 면접을 합니다. 영재성 검사 또는 심층 면접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출문제가 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단순한 교과심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은 수학으로 치면은 사고력 수학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력 수학 요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력 수학은 뭐 저희 GTG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약간 낯뜨겁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사고력 수학 하시고요. 문제 해결력 수학은 뭐 필즈 수학 1031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 팩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 제일 기초 체력, 문제 해결 수학은 그거 위에 사고력의 위에 낯선 문제 푸는 파워를 길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고요. 과학의 경우는 1, 2, 3학년은 실험과학을 하시고 4학년 정도부터는 사고력 과학 하시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고력 과학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출문제 예시 한번 볼까요? 영재성 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내정적 영재학급 기출문제인데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문제를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KDI에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다 똑같으니까 보면은 수학과학 아닌 것도 있어요. 언어 사고력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 사고력.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과학이라기보다는 언어 사고력에 가까워요. 이런 문제. 미래 사회의 겉모습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많아질 거다. 아니면 체지방 많은 사람이 많아질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뭐 발표하세요. 적으세요. 이런 거거든요. 정답이 딱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언어 사고력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달이 2개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3가지와 그 이유를 쓰세요. 이런 것도 과학적인 내용도 좀 있겠지만 사실은 언어 사고력인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6일 동안 사막에 홀로 남겨진다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3가지와 그 이유를 과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것도 과학 지식이 쓰이지만 과학적 사고력과 언어 사고력이 쓰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뭐 수학 문제입니다. 요런 규칙으로 갈 때 흰돌, 검은돌 개수 구하고 이런 거는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A, B, C, D에 해당되는 거를 쓰시오. 이런 거는 사고력에 해당돼요. 문제 해결력이보다는. 그 다음에 요것도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의 게임에 있거든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언어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 과학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게 쓰인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는 언어 사고력 비중이 좀 있습니다. 언어 사고력 비중이 좀 있고요. 언어 사고력이 낯선 분도 계시죠? 언어 사고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의 한 7, 80%는 언어라는 그릇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개념화를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뒤를 따지고 그리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딱히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다. 아, 저 사람 생각할 줄 알아. 할 때 쓰이는 것들이에요. 아까 전에 뭐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뭐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에요. 한 번은 나로호 발사할 때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나로호는 왜 나로도라는 남해안에 있는 섬에서 발사했습니다. 우주 발사 기지로 적합한 곳을 6가지 정도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가만히 보면은 과학만 쓰이진 않잖아요. 사회도 쓰이고 그래요. 이런 게 언어 사고력입니다. 자,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대비한다고 할 때 영재학급 같은 거 대비할 때는 수학사고력, 언어사고력, 과학사고력 그리고 문제결력을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심층 면접은요. 그 전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했던 산출물 중심으로 많이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미리 대비하는 건 그렇고요.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거를 잘 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가천대 브릿지 과정에서 한 석 달 정도 온라인 과제 한 다음에 선발하잖아요. 그리고 신청 면접하는데 그때도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잘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고력이죠. 문제풀이만 하는 교과나 문제결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롱텀으로 하는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출물을 하려면은 장기간 관심을 유지하면서 프로젝트 끌고 가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고력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 중1 이하는 모두 다 고교학점제 세대예요. 고교학점제 세대에서는 지금처럼 문제풀이와 문제 해결력의 비중은 높지 않고요. 낮아지고 대신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관심사를 끌고 가는 프로젝트 능력 이런 것들 비중이 올라갑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가 영재일 때 영재교육원 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재는 어떤 아이가 영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영재라고 해요. 영재 교육을 왜 하냐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교육. 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냐? 뭐 얘들이 영재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고 뭐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한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고려해서 하는 예산 투입의 이유는 되겠지만 교육의 이유는 아닌 거예요. 영재교육을 따로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요. 영재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냐. 영재는 똑똑하니까 뭐 어려운 거 배워야 돼. 이거 아니고요. 영재는 정서적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행동 양식으로도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일반 범죄들하고 다른 특별한 자기만의 결이 있는 거예요. 그 결에 맞는 교육을 안 해주면은 영재들이 불행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특성도 있고요. 정의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지적 특징은요. 호기심이 강하다입니다. 호기심이 강하다. 호기심이 강하다. 그 다음 몰입 능력이 우수하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은 호기심과 몰입이 자기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정의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독창적인 거를 즐깁니다. 독창성. 남이 시켜서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를 좋아해요.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그래서 독창적이고 주도적이다. 호기심이 강하고 몰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잘 관찰해 주세요 하는 게 여기 교육청에서 쓰는 영재 관찰 체크리스트예요. 선생님들이 영재 추천할 때 여기 체크리스트로 체크해서 추천하시거든요. 이게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니까 교육청 공식 문서, 교육부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호기심, 몰입, 독창성, 주체성 이런 것들이에요. 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하고 제가 좀 전달이 강하게 할 필요 있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제 후배 중에 서울대 수학과 학부하고 카이스트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학위 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박사 학위를 논문 통과 남겨놓고 있을 때쯤 옛날이죠. 옛날에 대전에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권현직 박사라고 하는데요. 권 박사 요즘 뭐 해? 하니까 자기가 대전하고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직 이 사고력 수학이나 영재교육을 하기 전이거든요. 권 박사가 왜? 뭐 돈이 필요해서 재수생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심지어 2학년 애들도 한다는 거예요. 수업을. 권 박사가 왜 그런 어린애들 수업을 해야 하니까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태도인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도 만들고 그렇게 한 분인데 그분을 옛날에 CBS 문화센터라고 양재동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 차원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CBS 문화센터가 지금은 KG로 이어진 거예요. KG로. KG를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계시겠죠, 이분은. 그때 그 교수님하고 우연히 연이 된 거예요. 왜 연이 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98년부터 영재교육
원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영재교육원이 생겼는데 권 박사가 지도 교수님이 영재교육원 담당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영재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권 박사가. 그래서 권현식 박사가 그걸 하다가 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영재성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육만 받으니까 그냥 입시 교육이 너무나 괴롭고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재 교육을 해보니까 영재성 강한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 행복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재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는 하겠는데요. 이 친구가 했던 게 응용수학 중에서 지진파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고 경제성 판단할 때 쓰이는 수학 이론을 만드는 거였어요. 되게 멋있죠, 그죠? 그런 거였는데 제가 논문을 쓰겠는데 영재교육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재교육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어린애들 영재교육을 양재동 CBS 문화센터에서 조석희 박사님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수님이죠, 나중에. 영재교육의 태도인 조석희 교수님하고 협업을 하면서 거기 있는 수학 프로그램을 권 박사가 만든 거예요. 뭐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제 서울이랑 대전이랑 두 군데서 수업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권 박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둔재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영재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고개를 갸웃한다. 그냥 똑똑한 애들이니까 남들보다 잘할 건데 뭐 특별히 도와줄 거나 있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재성이 강한 사람은 인종이 다른 인종인 거예요. 범죄하고. 정서가,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범죄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보통은 필요성이에요. 그것이 당근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채찍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비전이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하니까 한다가 되는 사람이에요. 범죄는. 그런데 영재는요. 필요하니까 한다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엔진이 재밌으니까 한다. 흥미 있으니까 한다. 몰입, 열정, 호기심 이런 거예요. 특히 지적인 호기심과 그 탐구에서 느끼는 희열이랄까 성취감 또는 그 재미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적인 탐구를 가로막고 입시에 필요하니까 반복 훈련, 실수 안 하기 게임 이런 문제풀이 게임을 시키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게 회색으로 변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삶의 이유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영재성이나 잠재력, 뛰어난 재능도 다 사장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 탐구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몰입해서 열정을 바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줘야지 이 학생들이, 영재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범죄와 똑같이 필요하니까 이거 해. 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실수하잖아. 반복 훈련해. 기탄 풀어. 구멍 풀어. 이유할 필요 없어. 그냥 분수에 나눌 수 있으면 뒤집어서 곱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다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 범죄 부모나 범죄 교사하고 충돌하는 거 많이 봤고
그 중에 센 부모님이나 센 교사는 애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상처받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학원 다니던 애인데 영재성이 강한 애였거든요. 선생님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혼나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 안 풀어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풀어요. 그리고 숨겨진 말은 그런데 틀려요. 자꾸 틀려요. 고집이 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자기가 어떤 풀이를 했는데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 풀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교과서에 있는 풀이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훨씬 간단하고요. 훨씬 확장성도 높고요. 그리고 실수도 적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더 개념과 원리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얘가 자기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는데 안 하고 쓸데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냐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면은 친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고. 수업하기 힘들다고.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관찰해서 그 학생의 약점을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안 따라하고 가르쳐 줄 때 딴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방법이 비효율적이거나 나쁜 방법이었을 때를 보셨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태도,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더 배후에는 영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들과 섞어서 영재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둔재를 범죄들과 섞어서 범죄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둔재가 못 따라가겠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재는 영재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요. 영재교육원과 영재고가 생긴 게 그래서 생겼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영재교육원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얘가 영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재는 어떻게 해줘야지 행복하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영재인지 영재 유형 판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데요. 총괄하는 한국교육개발원 KDI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조석희 박사님부터 해서 20년 이상의 영재교육의 연구성과가 집대성된 거예요. 이 책은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잘 보시면 영재교육의 방향이 나옵니다. 영재를 키워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자가 아니고요. 행복한 영재를 만들자. 그래서 부모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래서 행복한 영재라고 하는 영재교육의 큰 방향을 제목에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니까 영재성 강하다 생각하는 분은 이 책을 인터넷 검색해서 PDF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영재 학교 붙으면 합격하면은 학부모님한테 이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받으셔도 좋아요. 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직접 작성할 시간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이라 못하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제 그 결과 해석만 제가 조금 드릴게요.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를 4개로 분류했어요. 학업 성취 우수 영재. 주로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지능 검사도 높고 모범생이에요. 근데 어떤 결점이 있냐면 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모범생이라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또 단점도 있어요. 제가 수업해 보면 이 학생들이 창의성이 떨어져요.
근데 더 약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합니다. 그리고 남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남을 많이 의식해요. 남을. 이런 특성이 있고 이게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큰 단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결과 위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들. 그래서 결과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멘탈이 춤을 추니까 멘탈이 약해지는 거예요. 과정을 관심 가지면 멘탈이 강하거든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니까 남의 시선이나 남과 상대 비교를 안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부모, 어른들이 권위자가 결과 위주로 피드백을 주니까 그래요. 100점 맞아서 좋네. 공부 잘해서 좋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안 했는데도 애들이 모범생이고 착한 애들이고 영리하니까 어떨 때 칭찬이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재는 칭찬이나 이런 외부적 동기가 아니고 호기심, 몰입, 열정과 같은 내부적 동기, 재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가 진짜 영재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영재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근데 영재성 플러스 모범생이라서 영재인데 모범생이라서 그래서 자기 잠재력이 꽃피우지 못하고 자꾸 결과 위주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이 미학년을 올라갈수록 점점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인데도 그냥 입시의 길로, 수재의 길로 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행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속이면서도 살 수 있죠. 나는 성취도가 높고 그러니까 행복해라고. 근데 한 구석에는 영재성이 있었던 학생이면 좀 허전한 게 있어요. 그거로 안 채워지는 허전한 게. 그래서 다 좋은데 입시 결과도 좋고 지금 공부도 잘하고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부모님하고 사이도 좋고 선생님하고 사이도 좋고 친구하고 사이도 좋고 나도 뭐 이 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엘리트의 길을 가는데 허전한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모범생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해요. 결과와 함께 과정이 중요하다. 실패가 좋은 거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멘탈이 강해져서 좋고요. 그리고 꼭 영재의 길을 안 가더라도 삶이 행복합니다.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 도전형 연재. 약간 고집 세다고 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도전하고 권위자한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른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경우, 특히 교사하고 강한 선생님하고도 트러블이 있어요. 부모님하고도 충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주로 남자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용적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허용적인데 애는 좀 대가 센 경우죠. 그 경우에는 자기 영재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사회랑 부딪히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잠재 능력이 문제 행동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얘들이 미국이었다면, 이스라엘이었다면 잘 뻗어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이라서 문제아로 튕겨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학생은 잘 이해하고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길을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고니즈하고 덜 부딪히도록 할 수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영재를 잘 이해하는 영재고 쪽으로 길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에너지를 건강하게 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재고 쪽으로 잡아주면은 고등학교 때 이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 입시라는 압박과 얘들을 부딪힐 애거든요. 이 사회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억압을 해. 이러고 부딪힐 수 있는 애들이에요. 수능 성적 따위가 뭔데 나를 올가매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재고로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불필요한 마찰이 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모님이 정서적인 울타리가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얘들이 자기의 창의성이 또 열정이 용납되면은 사회에서 어른들하고 좀 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재라서 키우기 어려운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미성취 문제 행동 문제. 이 경우는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방치된 경우예요. 영재성이 강한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불쌍한 애들입니다. 영재라서 불행한 경우예요. 영재라서 불행한 경우. 이 경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이 이 학생을 지켜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없기 때문에. 다음 사교육형 만들어진 영재.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교육 쪽 기관이라서 이런 걸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냥 똑똑한 애들이죠. 똑똑하고 범죄예요. 엔진이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얘들은 빨리 자기가 범죄인 걸 알아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괜히 영재 라인에서 얼쩡거릴 이유가 없어요. 괜히 영재고 갔다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데 가면 행복하고 성취도도 좋으니까 굳이 상위 엘리트가 되는 길이 뭐 영재고가 일진이니까 우리가 영재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재고 공부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이제 자기한테 맞는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억지로 영재교육 라인으로 집어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상적인 영재죠. 아이가 타고난 것은 영재적인데 부모님과 교육기관, 사회가 자기 주도성을 보장해주면서 아이의 잠재력을 자기 결 따라서 잘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교육, 사회, 또 학생 본인 이 다 조화롭게 된 경우에요. 이 학생들은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지적 호기심과 도전, 탐구로 성장을 하고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그거로 사회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에 연구자로 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생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영재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자기 주도적 영재로 키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재 판별 검사 해보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창의성을 잘 살리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양을 줄이세요. 영재는 단순 반복 싫어합니다. 실수 잡으려고 반복시키면 애를 죽입니다. 그 때문에 마찰하면 더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 자체를 즐기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가 아니고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스스로 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리고 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 주도적 영재로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꾸짖는다. 하나의 관점을 강조한다. 이게 옳다 그러다가 확실하다. 요게 영재성이 강한 애하고 범죄 부모님하고, 부모님은 범죄신데 아이는 영재예요. 그 경우에 제일 마찰이 많이 생기고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꾸짖고 결과 위주 피드백을 하고 옳다 그러다가 너무 강하면 영재성 강한 애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애가 대가 세고 부모를 이기면은 창의적 도전 영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드는 영재가 되고요. 애가 져요. 그러면 수능적인 범생이 영재가 되고 그래요. 어느 경우도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신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애와 나는 다른 인종이다. 나는 필요성이 중요하고 우리 애는 재미가 중요하구나. 나는 규율이 중요한데 우리 애는 자율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는 거 주체성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인종이 다르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다르다. 나는 범죄다. 우리 애는 영재다. 인종이 다르다. 이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전문가한테 물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랑 다르고 막 우리 애가 나를 괴롭힌다. 너무 괴롭게 한다 생각하실 때 혹시 우리 애가 영재 아닌가?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영재 잠재력 키워주고 이거는 뭐 이야기가 많은데요. 수학 관련해서는 단순 반복 훈련시키는 것을 줄이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것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많이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얘들은 선행학습 좀 하십시오. 하시고 영재고 좋으니까 영재고 준비를 시키시고 좀 더 어릴 때는 영재교육원 좋으니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GTG에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할게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약장사 같아서 많이 못하겠어요. 사고력 수학은 수학적 영재성이 있는 데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재 특성에 맞는 영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전에 영재 설명회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다른 데처럼 뭐 주 6일 12시까지 문제풀이 무한 반복시키는 그런 학습 노동은 안 시킵니다. 입시를 위해서 애들 뺑뺑이 돌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탐구하고 지적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깊이 탐험을 떠나는 가이드의 역할, 그런 역할을 코치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과학도 저희가 있어요. 사고력 과학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 실험과학,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은 사고력 과학, 5, 6학년부터는 올림피아드 같은 거를 하셔라 하는데 사고력 과학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주 1회 2시간 수업합니다. 2시간 수업하는데 숙제가 없고요. 숙제가 없고 요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쓰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대학 교수님, 화학 박사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이고요. 숙제 없이 2시간 다니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1년 하고 나면 중등과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념과 원리를 자기 거로 소화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세세하게 가지와 이파리까지 알지는 않아요. 문제풀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큰 개념과 원리는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 합니다.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나오고 재밌다 해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뭐 부담 없이 한 1년 다녔더니 중등과학이 끝나 있네. 고1 통합과학까지 일부 돼 있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바로 중등과학 조금 총정리하고 바로 고등과학, 고등학교 화학 원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치고요. 화학 올림피아드 하면 수능 기출문제 다 하고 대학교 1학년 화학, 일반 화학 수준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도 영재 특성에 맞는 과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재교육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문제결력 수업 주 1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 1회 1시간짜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사고력 요거 한번 광고 한번 나갔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영재성 검사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언어사고력 프로그램 지금 모집 중입니다. 3월 달에 시작하고요. 3월 9일인가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디세이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진급들이 만든 교재예요. 요거로 약 1년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하면 되고요. 그거 하면 숙제 같은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부담 없이 하는데 뒤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사고,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프로그램 괜찮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도 이거를 벌써 몇 년째 수업하고 계셔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조금 변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선발시험 거쳐서 뽑았는데 추첨제로 뽑다 보니까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좋긴 좋겠는데 뽑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추첨제니까.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참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서 프로젝트도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꼭 영재고를 안 가더라도 일반고를 가서도 고교학점제하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좋겠는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다니려면 그 전에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수료해야만 되니까 영재학급이 없는 초등학교에서는 진짜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근데 과학은 아니고 수학만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서울대 수학과에서 박사학위 하신 제 후배님이 계세요. 이완복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뭐 대단한 사람 학생들 많이 사사반으로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면 주정훈이라는 서현중 나왔던 학생이 있는데 서울영재고 가고 나중에 IMO 금메달 따고 그렇게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부터 해서 서울영재고 합격한 여러 학생들을 사사반으로 수업하신 분이세요. 저희 사사반은 여기 수업했던 애들 서울영재고나 뭐 경기 부산영재고 너무너무 많이 붙고요. 수준은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애들하고 사사반에서 하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데 이걸 벌써 10년 이상 하셨고요. 그래서 뭐 IMO 금메달리스트들도 꽤 많이 양성하셨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사사반 수업은 이제 뭐 대학 또는 대학원 수업 수준을 하니까 그것도 논문 지도하듯이 세미나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쉽게는 못 하시고요. 근데 좀 더 대중적인 거를 만들자 해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수학과 교수님이기도 하니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4월에 한 번 더 이제
홍보는 할 텐데요. 3월 달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에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이세요. 그래서 네, 이름이 쓰다가 말았네요, 제가. 네, 자, 요거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질의응답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채팅창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설명했던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저희가 올려드려보면 어떠냐면은 이 자료를 올려드려도 폰이나 탭인 분은 다운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이 자료인데요. 못한 것까지 같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이 자료를 받아서 쓰실 분은 쓰시고요. 없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요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아이고 아니구나. 전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저는 원장 김종명입니다. 요 전화번호로 요청을 하십시오. 아니면 데스크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폰이나 탭이라서 자료 다운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블로그에도 오늘 동영상하고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은 받아서 가십시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초사모님, 초5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학년, 학생 이름 이렇게 조금 바꿔주십시오. 발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씀하신 딱 영재다 하면 GTG에서 무슨 테스트를 받으면 되나요? 재원생이시면 선생님 관찰 기록을 보고요. 비재원생이시면 일단 입학 테스트를 보십시오. 입학 테스트 보고 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올려드린 자료에는 영재 판별 검사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의 영재인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KDI 한국교육개발에서 만든 교사용 체크리스트 보셔도 학생의 특징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재다 아니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정서적인 특징을 보셔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이냐 아니면 호기심과 탐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이냐. 자, 질문을 입학 테스트가 메디메스 테스트랑 좀 다른가요? 네, 저희 다릅니다. 다르고요. 네. 이정민 어머님, 교육청 프로그램은 줌이던데 꼭 성남으로 해야 할까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예, 꼭 성남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프로그램 보고 하시면 되고요. 요 프로그램 소개를 제가 6학년 건 잘랐거든요. 페이지가 넘어가서 잘랐는데 어디 가시면 있냐면 경기도 행복 상상 공작소인가? 그게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어려운데 잠깐만요. 이름 한번 보세요. 그거 치시면 나와요. 안 나오네. 창의융합상상소. 죄송합니다. 창의융합상상소 이렇게 치면은 그 인터넷 검색에 걸릴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램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안 올라갔어요. 자료가 안 올라갔나요? 다시 해볼까요? 자료 다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엉뚱한 자료를 올려드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엉뚱한 자료 같은데.
제가 엉뚱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자료가 엉뚱한 자료예요. 엉뚱한 자료예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올려드렸습니다. 실수입니다. 아, 요건데 다시 올렸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올려드린 이 자료입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린 자료는 제가 잘못 올려드렸어요. 영재교육원 준비 설명에 이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 바꿔 올려드렸습니다. 소년선임 영재성 판별을 하는데 웩슬러 검사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가요? 웩슬러 검사는 지능검사예요. 영재성 검사하고 좀 다릅니다. 영재냐 아니냐 판별할 때 우수한 지능은 한 4번째 또는 5번째 중요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 특징입니다. 호기심이 강하냐, 몰입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는 영재냐 아니냐를 가르는데 한 4번째나 5번째 중요해요. IQ 높다고 영재가 아니에요. 서경진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아이는 엄마의 요구라는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범죄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영재학급이나 영재 프로그램은 불필요할까요? 아니면 고교 학점제 등을 위해서 영재고를 안 가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편이 좋을까요? 저는 이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꼭 영재한테 맞는 프로그램만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애들한테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대비용으로도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교육이라 영재 학급 하시면 좋습니다. 네, 블로그에도 이채영님 블로그에도 올려주세요. 지금 폰이라서 네, 블로그에도 올려드릴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언어 사고력 수업은 몇 학년부터인가요? 이게 4학년부터 하나요? 4학년부터 하나? 그럴 거예요. 4학년부터 할 거예요. 데스크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짜 똑똑한 애면 3학년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네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신가? 소년선님 IQ는 높게 났는데 만약 영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네. IQ 높고 영재가 아니다. 학생의 특징을 좀 잘 보시는데요. 영재냐 범죄냐 가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느냐.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행복하게 잘 키우시는 건데요. 지적인 분야에서는 그냥 약간 선행학습을 좀 하십시오. 하고요. 선행학습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거는 학생 발달에 맞는 지적 자극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핏 보면 선행학습처럼 보이는데 학생한테 너무 남는 시시한 단계의 지적 과제, 즉 학교 공교육을 따라간다면 좀 IQ가 높은 학생한테는 시시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꼭 행복하지는 않고요. 좀 공부에 대해서 꾀가 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면은 되는 거야. 뭐든지 대충 하는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기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도전적인 지적 자극을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학생의 결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일반적인 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는 각자 개인의
철학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수학 교육만 관련해서 하면은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게 답이 되나 모르겠네요. 여름님 강의 감사합니다. 언어 사고력 수업 이전에 독서만 말고 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러게 진짜 언어 쪽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는 모든 교육보다 가장 먼저 딱 하나만 하라면 국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어라고 하니까 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데 저도 모르겠네요. 독서 말고 할 수 있으면 토론이 되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할 수 있을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곰곰이 곱씹어보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그거는 저 같으면은 작은 선생님 뭐냐면은 자기가 배웠거나 알게 된 거를 부모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 거 하면은 성취감으로도 참 좋고 부모 자식 유대관계에도 좋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곱씹는 배운 걸 곱씹어보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내지는 뭐 문해력, 이해력, 언어 사고력 그런 게 길러지겠죠. 그래서 가르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없으실까요? 학년은 저학년 어머니가 많으시네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추가 질문 있는 분은 남아서 하시고 가시면 돼요. 제가 바로 끄지 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선님, 예비 초3인데 당장 과학 관련 사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신 과학 실험을 대신할 만한 도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 실험을 대신할 만한 도서, 여기는 제가 전문적 식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거.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얻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아들하고 딸이 독서는 과학적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집 중에 좋은 전집도 좀 있던데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뭐 이런 전집 좋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그 다음 과학 잡지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과학소년이나 어린이 과학동화, 과학 잡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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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움되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도현님, 4월부터 생기는 수학 프로그램은 입학 기준 학년이 정해졌을까요? 4학년, 5학년 생각하고 있어요. 4학년, 5학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 초육 남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사만 하시고 뭐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질문하셔도 됩니다.